네,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로 11장은 OPMP의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잠깐 다시 또 OPMP의 특징이 써 있는데요. 다시 강조하면 디퍼런셜 게인이 굉장히 크다. 인풋 임피던스는 매우 크다. 메가옴 단위 정도. 아웃풋 임피던스는 굉장히 작다. 뭐 70오hm, 80오hm 범용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인풋 단자 두 개인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는 서로 버추얼리 숏된 것과 같다. 끊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전압차는 거의 없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OPMP라는 소자 주변에 단자와 단자 사이에 다른 소자들을 연결을 해서 특정한 희망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런 회로가 있을 텐데 그런 회로들을 해석하거나 이제 설계하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몇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 11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순서가 우리 텍스트북의 순서하고 조금 이제 다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Constant Gain Multiplier입니다. 이거는 이미 10장에서 다 했었죠. 여기 좌측에 있는 인버팅 앰프와 우측에 있는 non inverting 앰프입니다. 네, 뭐 기본적인 건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 가지 다시 코멘트를 하자면 여기 지금 RC라고 있죠. 컴펜세이션 그 레지스터리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10장에서 옵셋을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옵셋 커런트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죠. 그거는 그럴 때 여기서 끊어서 이쪽으로 봤을 때의 아이고, 너무 작다. 이렇게 봤을 때의 저항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게인 앰프니까 앰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RF가 R1보다 크겠죠. 그죠? 만약에 많이 크다, 뭐 예를 들어서 10배 한 것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RF가 굉장히 큰 경우는 여기다가 R1과 같은 저항을 여기다가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오는 것은 멀티 스테이지 게인이 되겠습니다. 캐스케이드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세 개의 앰프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의 전체 게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게인은 각각의 앰프의 게인의 곱과 같다는 거죠. 즉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끊고 하게 되면 여기 첫 번째 앰프가 있고 두 번째 앰프, 세 번째 앰프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앞 슬라이드에 있었던 non inverting 앰프죠.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은 이 인버팅 앰프가 되겠죠. 네. 그럼 이 끊었을 때 각각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 끊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 끊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 이 각각 A1, A2, A3가 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non inverting 앰프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인버팅이니까 R2분의 RF에 마이너스가 붙고, 이것도 인버팅이니까 R3분의 RF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네, 문제는 이렇게 이거를 다 연결했을 때죠. 연결했을 때 게인이 과연 그냥 곱한 것으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전자로 텍스트북에서는 이 부분이 좀 자세하게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5장이나 8장에서도 멀티 스테이지 앰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했던 것처럼 어쨌든 각각의 앰프는 우리가 등가 회로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인풋이 있고 인풋 임피던스가 있고 R1이라고 그럴까요? Z로 하는 게 더 낫겠다. CI1 그리고 게인이 있고 V1 여기가 V1 그리고 G51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출력 V51이라고 하면
VO1은 여기 지금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I는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도 0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이 그대로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게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게인이 여기 써 있는 이런 게인들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뒷단이 연결이 되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또 다음 스테이지가 또 있는데, 다음 스테이지도 마찬가지로 인풋 임피던스가 있을 것이고, 게인이 있고, AV2라고 그럴까요? AV1, 여기가 V2, Vout, 여기가 두 번째 아웃풋 임피던스. 해적이 두 번째 시스템이 있는 거죠. 네트워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 그대로라면, 그러면 여기 전압이 지금 이 전압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전압과 같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그때는 V2가 어떻게 됩니까? V2는 이 전압에 거기에 이 저항과 이 저항의 볼티지 디비전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이 전압이 그대로 여기 딱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요만큼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요만큼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 값은 1보다 항상 작죠. 따라서 A1 곱하기 A2 이런 형태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게인이. 여기가 V2니까 이제 V2에다 곱하면 이게 나오겠죠. 물론 이것도 끊어져 있을 때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그죠? V2가 이것과 같으려면 얘가 1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1이 되면 되죠.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됐었습니까? 우리가 5장에서도 했었는데요. 자, 저거를 분모 분자를 di2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네, 이렇게 되겠죠. 얘가 1이 되려면 이 값이 굉장히 작아야 되겠죠. 굉장히 작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G51이 굉장히 작거나 GI2가 굉장히 크거나, 혹은 둘 다이거나, 그죠? 이런 성질이 만족이 되면 되는 거죠. 자, 몇 가지 일단 알고 있고, 만약에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성립하려면 각각의 앰프에 아웃풋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든지 인풋 임피던스가 무지하게 크든지 혹은 둘 다이든지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이제 OP앰프 이 소자의 인풋 임피던스나 아웃풋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는데, 이 앰프의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게 이게 앰프죠. 전부 다 이것도 앰프고 여기도 앰프죠. 네, 꼭 뭐 앰프가 아니더라도 어떤 회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의의 회로는 이와 같이 왼쪽에서 봤을 때의 태분화 등가 회로, 오른쪽에서 봤을 때의 태분화 등가 회로의 형태로 등가 회로로 변환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기본형이 되는 인버팅 앰프하고 넌 인버팅 앰프에 대해서 그 앰프의 소자가 아니라 앰프입니다. OP앰프 소자가 아니고 앰프의 인풋 임피던스하고 아웃풋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자 합니다. 즉 이렇게 있을 때 먼저 여기서는 인풋 임피던스 보는 거니까 이 회로를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 요거를 태분하는 등가 회로로 바꾸면, 그러면 어떻게 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뀌느냐라는 거죠. 넌인버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인풋 임피던스 형태로, 즉 왼쪽에서 봤을 때 태분안의 등가 저항, 태분안 등가 회로로 바꾸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자,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의 정의는 어떤 회로가 있을 때 인풋 임피던스의 정의는 여기 양단의 전압과 여기 흐르는 전류의 B가 인풋 임피던스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로도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걸리는 전압의 B,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인풋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러분들 이미 인버팅 앰프를 해석할 때 했었죠. 인버팅 앰프 해석할 때 OP앰프가 이상적일 때 여기는 끊어져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는 전압이 같다는 거죠. 그라운드랑 같다, 즉 0이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1 빼기 0이 되니까 이런 전류가 되는 거죠. 아이고. 네, 요런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I에다가 이 전류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R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초록색 회로는 왼쪽에서 봤을 때 등가 회로는 이게 R1과 같다. 즉, 여기 있는 저항과 같다는 거죠. 인풋 임피던스가. 네,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즉, 인버팅 앰프는 인풋 임피던스가 여기에 있는 저항값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유사하게 넌 인버팅 앰프에 대해서도 한번 인풋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인풋 임피던스는 I분의 V1이 되는데 여기 흐르는 I는 OP앰프가 끊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거의 0이죠. 즉 분모가 거의 0이니까 이 값은 거의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넌인버팅 앰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등가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V1.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버팅 앰프와 넌인버팅 앰프의 인풋 임피던스를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웃풋 임피던스 구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 세 가지 중에 사실 게인은 이미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인버팅 앰프의 게인, 넌인버팅 앰프의 게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인풋 임피던스하고 아웃풋 임피던스 구하면 되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인풋 임피던스는 이미 구했고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를 이제 구해보고자 합니다. 자,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쪽에서 바라본 이제 테브날 등가 회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웃풋 임피던스와 볼티지 게인 곱하기 V1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볼티지 게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R1분의 RF죠. 그죠? AV는 마이너스 R1분의 RF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여기가 VO가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앞서서 인버팅 앰프를 해석을 할 때 출력 전압을 구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답은 자명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회로에서 앞서서 했던 회로 해석과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마찬가지로 OP앰프는 끊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는 전압이 같다, 0이다 라는 거죠. 여기다 0이다. 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생각을 해보면 IF라고 할까요? IF는 RF분의 여기가 VO니까 VO 빼기 이쪽이 0이니까 빼기 0이 되겠죠. 그럼 빼기 0은 하나만 하니까 요거는 있으나 마나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KCL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KCL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다가 그러면 R1분의 V1과 RF분의 VO는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앞서서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할 때 5장에서 했었던 것처럼 볼티지 게인과 함께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썼냐면 여기에 이렇게 VO가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IO가 흐른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전체 회로를 해석해서 VO는 AV의 V1 지금 입력이 V1이죠. 더하기 즉 상수 그리고 이렇게 혹은 요게 이제 태분 안에 전압 그 다음에 여기에 아웃풋 임피던스 R 태분압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 기억납니까?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여기 똑같이 V5죠. 여기가 V5인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했었던 해석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 제가 썼다가 지운 걸 보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V5는 마이너스 R1분의 RF의 V1이었었죠. 무슨 얘기냐면 더하기 이런 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0이라는 얘기죠. 0. 그렇죠? 그래서 볼티지 게인은 이렇게 되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0이라는 얘기죠. 아웃풋 임피던스 0이 됩니다. 자, 아웃풋 임피던스 0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회로의 등가 회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백이 없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AV, V1인데 이 AV는 이 값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V5가 됩니다. 네, 아웃풋 임피던스가 0이라는 얘기죠.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 그러면 좋겠죠. 자, 아웃풋 임피던스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전화번과 바로 연결되어 있죠. 전화번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여기에 내가 무엇을 연결하든지 간에 여기 전압은 항상 일정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일정한 것을. 자, 그럼 이걸 보겠습니다. 원래 회로에서 여기에 만약에 RL이 연결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RL이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를 자, RL이 연결되면 지금 이 전류는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로 다 똑같이 흐르죠. 그렇죠? 그 전류가 그대로 여기까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양단에 전압이 생겨서 뭐 어느 쪽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겠습니다. 값에 따라 숫자만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 전압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전압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과정에 RL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RL을 연결하든지 간에 여기 전압은 똑같다는 거죠. 항상 R1분의 RF의 VI 라는 전압이 여기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저항을 변화시키게 되면 여기 흐른 전류가 계속 바뀌게 되겠죠.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끔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OPM프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나면 그럼 그 전류가 여기 다 흐르는 거 아니냐, 마치 여기는 아무것도 안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학생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전류가 흐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전류가 V1이 일정하면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도 항상 일정합니다. 이 값인 거죠. 계속 그 전류가 그대로 흐르죠. 그러면 이 전류가 만약에 RL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류가 다 일로 흘러야 되는 거죠. 다 이쪽으로 다 흐르게 되면 이게 없으면 이게 만약에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류가 여기 흐르겠죠. 그럼 KCL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KCL에 의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만약에 양수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이다. 예.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죠? 만약에 R1도 RF도
1이면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어쨌든 뭐 그냥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이면 이게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V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V면 전류가 아이고 이게 또 만약에 1이면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1이 흐르게 되겠죠. IL은 1이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1이 흐르고 이쪽으로 1이 흐르니까 이쪽으로 2가 흐르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튼지 간에 우리가 안 것은 인버팅 앰프에 대해서 앰프의 아웃풋 임피던스입니다. OP앰프가 아니고 이 앰프 여기까지 의 아웃풋 임피던스 봤더니 얘가 0이더라 라는 거죠. 0이더라. 0이더라. 즉 얘가 0이더라.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넌인버팅 앰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넌인버팅 앰프에 대해서. 자, 넌인버팅 앰프에 대해서도 뭐 유사하게 생각을 해보면 방정식으로 풀지 않고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해보면 여기가 OP앰프는 끊어져 있고 여기가 전압이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V1이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R1분의 V1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는 I''은 0이 되죠. 따라서 이 전류는 전부 다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양단의 전압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전압이 구해지죠. V5는 1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에 만약에 RL이 있었어도 여기까지의 해석 과정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앰프에서 여기에 무엇이 연결되든지 간에 여기 전압은 일정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자에 무엇이 연결되든지 간에 전압이 일정하다. 그러면 전압원이 되는 거죠. 유사하게 여기에 무엇이 연결되든지 간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전류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4장에서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할 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웃풋 임피던스는 0인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여기서 AV가 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인버팅 앰프는 등가 회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AV, V1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넌인버팅 앰프는 여기가 V1 여기가 V1 AV, V1 물론 이 AV는 여기 없네. AV는 마이너스 R1분의 RF가 될 RF가 될 것이고 여기 AV는 1 플러스 R1분의 RF가 되겠죠. 그게 앰프, 넌인버팅 앰프, 인버팅 앰프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중요한 거 여기 아웃풋 임피던스 0이다. 넌인버팅 앰프는 인풋 임피던스 무한대다 라는 거죠. 자, 요거는 머릿속에 잠깐 두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요 각각의 앰프들 이렇게 잘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지금 0입니다.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이 0이 되니까 이 값이 0이 돼서 1이 돼버린 거죠. 이게 1이 된다는 거죠. 왜? 아웃풋 임피던스 0이니까.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OP앰프를 활용한 앰프를 캐스케이딩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캐스케이드 한 대로 그대로 게인 값을 튜닝한 다음에 그대로 곱하면 곱한 대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예, 아주 훌륭하죠, 그죠? 예, 그런 좋은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example로 지금 이런 회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어떤 전원이 있고 시그널이 있고 여기를 각각의 앰프를 활용한 인버팅 앰프에 전달하는 그런 회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VI니까 여기도 VI, 여기도 VI, 여기도 VI가 돼서 각각 서로 다른 게인을 곱한 값들을 뽑아낼 수 있다. 병렬 형태로 취해서 뽑아낼 수 있다. 라는 그런 example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형태를 만약에 보게 되면 또 하나 그 유의해야 될 점은 팬아웃입니다. 팬아웃. 여러분이 디지털을 할 때 이런 걸 배웠을 텐데요. 디지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로직이 있으면 거기서 연결해서 다른 데를 여러 개에다 신호를 공급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게이트들의 신호를 공급을 해도 그래도 그 신호가 유지가 되느냐라는 거죠. 이건 무한히 많이 연결해도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기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류의 한계가 있으니까 각각이 전부 다 전류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많아지면 점점 많아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한쪽에 뭐 TTL이나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풀업 저항이 있고 뭐 이렇게 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신호가 하이를 보내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 단에 연결하는데 다음 단에 연결하는 회로도 당연히 인풋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렇죠? 또 인풋 임피던스가 있겠죠. 점점점점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보게 되면 이 점에서 전부 다 병렬 저항이죠. R1, R2, 점점점이 병렬 저항이 됩니다. 이걸 RC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RT라고 하면 여기 전압은 VCC VO라고 하면 VO는 RC 플러스 RT분의 RT의 VCC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병렬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RT 값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이 하이로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떨어지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죠? 예. 그거에 대한 기준을 이제 설정해 주는 게 이제 팬아웃이 되겠죠. 몇 개까지 가능하냐, 뭐 이런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냥 연결해도 뭐 이상적으로는 무한히 많이 연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TTL 같은 BJT로 입력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뭐 몇 개까지 되고 예를 들어서 뭐 10개 이하라든지 뭐 그렇게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입력단이 이제 뭐 CMOS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모스는 여기 이제 그림처럼 커패시턴처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절연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항값이 굉장히 크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팬아웃이 TTL보다도 TTL 이제 BJT로 된 TTL보다도 훨씬 더 이제 큰 수치를 보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팬인이나 팬아웃 같은 것도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로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오류가 없지만 실제로 하드웨어에서 동작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